어떤 분들은 수의사란 직업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매일 이쁜 강아지와 고양이와 놀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요, 깨끗한 병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소중한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직업 같지만은요, 조금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외롭고 정신적인 불안에 항시 시달리며 도덕적 딜레마에 괴로워하고 또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매일 겪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자, 저는 25년차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수의사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직업이니 좀 알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직업의 내면에는요, 나름의 지옥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미국의 CDC 국립보건통계센터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약 36년간 미국에서만 약 400명의 수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수의사의 무려 70% 정도가 동료 수의사를 자살로 잃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무려 10명 중 6명의 수의사는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연구에서도요, 수의사들은요, 일반적인 직업군의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더 많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요, 무려 2.7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직업군 직무 스트레스 조사에서도요, 수의사는요, 무려 98.36점으로요,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높고요, 심지어 다른 의료 전문가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의사란 직업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처음 10년 정도는요, 수의사란 직업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름 사회적인 인식도 좋은 직업이고 계속 공부는 해야 하지만 아픈 동물을 돌보고 치료하는데 나름의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물론 대체로 경제적으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요, 수의사로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죽음을 겪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보고 치료하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수명을 다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우리가 맹세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이런 신념으로요, 안락사를 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수의사로 20년 차 정도가 되면은요, 내가 돌보기 시작했던 모든 아이들의 죽음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한두 번 정도는 신과의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의 죽음을 하나둘씩 겪다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죽음이란 이벤트는요, 굉장히 큰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이벤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프로답게, 전문적인 수의사답게 냉철하게 설명하고 묵묵히 내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문득 별로 간 아이들의 순간이 생각나게 됩니다. 서서히 꺼져가는 아이들의 눈빛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고맙다며 울고 있는 보호자도 생각이 나고요, 또 원망하는 보호자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슬픔이나 혹은 죄책감 같은 강렬한 감정적 충격은요, 당장은 우리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뇌의 차가운 이성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강렬한 정신적 충격은 일단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슬픈 감정이나 충격은요, 유예되는 감정이지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감정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보호자에게 최선의 조언을 한 건 맞나 다시 의심을 해봅니다. 내가 조금 더 설득을 해봤어야 하나, 혹은 내 결정이 맞았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아이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행한 이런 일들이 과연 도덕적으로는 올바른 일인가, 용서받을 수는 있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수의사란 직업은요, 끊임없이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노출되는 이런 직업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보호자분들이 치료나 수술의 비용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심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동물을 살리려고 수의사한 거 아니냐, 동물을 사랑하지는 않느냐, 동물을 돈으로 보느냐, 혹은 생명을 담보로 탐욕을 부린다는 등의 굉장히 심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항상 아이들의 생명과 비즈니스라는 딜레마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동물의 치료에는요, 의학적인 한계도 있지만은요, 경제적인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한계에 처해서 치료를 더 진행 못하게 되면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수의사분들이 다른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동물의 생명과 비즈니스라는 딜레마는요, 우리를 매번 괴롭히게 되는 도덕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우리도 세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고요, 생활비를 주유하는 가족이 있는 가장이고요, 또 생계를 책임지고 월급을 주유할 직원들이 있으며 은행에 갚아야만 할 대출금도 있습니다. 각자 모두 나름의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수의사는요, 여러분이 보는 외적 모습과는 달리요, 외롭고 불안하며 정서적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며
도덕적 딜레마에 항시 괴로워해야 하는 이런 직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을 마지막에 봐야 하는 직업이고요. 여러분에게 고양이의 죽음을 설명하고 또 알려야 하는 직업이며, 여러분의 슬픔이나 비난을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직업이고요. 생명과 돈을 끊임없이 저울질을 해야만 하고, 내가 고양이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려고 행한 일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해야 하는 이런 직업인 것입니다. 수의사는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정서적인 피로도와 도덕적 고통에 항시 시달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밝게 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동물을 진료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직업에는 보람이나 행복도 있겠지만 나름의 지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수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내면의 고충을 한번 살짝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